여러분들은 이 법안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최고 세율 49.5%를 적용받던 게 뭐 못해도 20에서 25%를 적용받게 됐는데 세금이 절반이나 깎인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왔다는 건데요. 최고 세율 25%로 논의됐던 것이 이제는 배당소득 50억 초과, 최고 세율 30%로 이 논의가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세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혜택이 있습니다. 배당은 받아봤지만 배당에 대한 세금을 걱정해 본 적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르실 거예요. 분리과세가 뭔지, 이게 나처럼 소액주주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당은요, 배당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배당을 주는 걸 보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해요. 우선 배당을 주는 기업, 배당을 회사가 많이 준다는 거는 회사가 안전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를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회사의 가치를 계속 높여주겠죠. 받는 주주 입장에서는 이 꾸준한 배당 소득이 그 회사를 계속 투자하게끔 만들어주는 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보는 사람도 그 회사의 가치를 배당을 통해 확인하고 나도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죠. 그럼 배당 성향이라는 게 뭐냐?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그 단기 순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의 배당을 하냐를 비율화한 거예요. 즉 단기 순이익이 10억인 회사가 배당 3억을 한다. 그럼 비율이 40%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높지가 않아요. 평균 27% 정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최하입니다. 미국이 약 40%, 일본이 약 37%,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31% 정도 돼요.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고배당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그거에 비해 우리 미국 주식은 하이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고배당주가 꽤 많고 투자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왜 이렇게 배당을 안 할까? 한국이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좀 불안정하고 지배주주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와 연결시키면 배당을 안 하는 이유가 세금도 영향이 있다. 이자와 더불어 배당 소득세 만만치 않거든요. 그동안은 미리 떼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개편안 과연 어떠한 실효성이 있을지, 우리 같은 소액주주가 아니실 수도 있지만 이 소액주주들도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무엇이 바뀌었냐? 우리 바뀐 법안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그 전의 법이 어땠는지를 알아야겠죠. 현재 우리가 주식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다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 체제잖아요. 다 합산을 하면 세율이 올라가죠. 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점점점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다른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지금 현재 45%,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9.5%거든요. 이 구간에 속해 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럼 내가 배당소득을 1억을 받았을 때는 5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크지 않으세요? 하지만 현재는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고 14%의 세율만 부과돼서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연말이 되면 부랴부랴 2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개정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 배당을 주는 기업이 어떠한 요건에 충족을 한다면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2천만 원을 초과해도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는다. 2천만 원 이하는 당연히 이전과 동일하게 14% 분리과세 합산되지 않고 끝이 나고요. 2천만 원 초과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 50억 이하는 25%, 50억 초과는 30%.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50억까지 받을 리는 없고 사실 20%, 25%까지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거겠죠. 참고로 현재 법안 해외 주식 배당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개편안은요, 국내 상장 주식 배당 소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 해외 주식 배당은 이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실제 이 법안의 실효성 얼마나 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법안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최고 세율 49.5%를 적용받던 게 뭐 못해도 20에서 25%를 적용받게 됐는데 세금이 절반이나 깎인 거잖아요. 이제 막 기업은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실 것 같고, 그러시나요? 그러시기엔 아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법안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법안이 확정적이려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이 본법에 들어와야 되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왔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제도가 어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정책 효과가 미미하거나 논란이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일몰, 즉 폐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겠죠. 현재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완전히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당을 주는 기업이 일정 요건에 충족을 해야 이 바뀐 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이 일정 요건에 충족을 하지 못하면 이전 법처럼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정 요건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두 번째, 배당 성향이 40%는 넘지 못하고 25%만 돼도 괜찮지만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10%는 높게 배당을 한 기업. 배당 성향이 40% 기준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만큼 합리적인가? 아까 평균 배당 성향이 27%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배당 성향 40%의 혜택을 준다? 사실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업종 특성상 설비 투자를 많이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업종인 경우, 경기를 타는 특수한 업종인 경우 배당 성향 40% 못 맞추죠. 사실 법인의 본질이라는 게 그 이익을 재투자함으로써 계속 그 법인을 밸류업 시키는 건데 그 설비 투자를 포기하고 배당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 성향 40%가 너무 높다. 다른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배당 성향 25%만 넘어도 직전 3개년 평균보다 10%만 높게 배당을 해도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 이 요건은 어떤 꼼수를 부리기 좋은 요건일 수 있어요. 왜냐? 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3개년 중에 어느 1개년치만 배당을 확 줄여버려도 되잖아요. 평균치가 낮아지면 다음 연도는 사실 그 낮아진 평균치보다 10% 이상만 배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40% 기준보다는 매우 쉽게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이 혜택이 쏠릴 수가 있다. 보통 은행이나 통신업 이런 쪽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설비 투자할 게 많이 없어요. 그냥 현금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40%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통신업은 사실 우리가 지금 독과점 구조죠. 초기에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이후에는 뭔가 투자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추가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 법안이 주식 부자들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우리처럼 소액주주는 어차피 똑같지 않냐 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봐야 돼요. 현재 한국 대기업들은 주로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배당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잘 안 받습니다. 오히려 배당 대신 이익을 차라리 쌓아두는 걸 선호를 해요.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 기존의 부자들이 많이 냈던 배당 소득세를 줄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배당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좀 낮춰줘서 배당을 더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정책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혜택을 어떻게 받으려고 노력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소액주주나 중산층에도 혜택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 만약 이들이 현재 종합소득 세율 구간이 35% 정도의 구간에 있다면 세금이 20%, 많게는 25%로 확 줄여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는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세후 투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낮은 세율로 안정적인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구조도 바뀔 거예요. 현재는 부동산 중심이죠. 부동산 정책만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안정적인 배당 흐름이 이 부동산 투자의 흐름을 주식 투자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죠.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꿈이 뭐죠?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왜 건물주가 되고 싶죠? 건물에서 받는 월세는 따박따박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효성이 굉장히 크고 안정적인 고배당 주식이 부동산 월세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은 이제 건물주가 부럽진 않으실 거예요. 실제 건물주 굉장히 힘들죠. 임차인 관리도 해야 되고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고충이 많아요. 하지만 배당 훨씬 더 쉽겠죠.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럼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지속 가능한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잘 골라야겠죠. 현재 수혜 기업이라는 금융통신 쪽을 볼 수도 있고 실제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은 맞거든요.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런 인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제도예요. 우리는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을 눈여겨봐야 하고 자본이 잉여금으로 쌓여있는 이런 기업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배당이 높인다는 기업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공시 내역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향후 주주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돌려주겠다, 환원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고배당 성장 기업에 잘만 투자하시고 실제 분리과세 효과의 체감을 크게 느끼신다면 우리나라도 부동산 임대가 아니라 주식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아주 잘 됐을 때 이야기죠.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아주 좋은 미래를 예상을 한다면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넘어서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그러한 기업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복잡한 경제 상황이나 개편된 세제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